일단 전면에서 봤을 경우에는 확실히 소나타 터보라는 그 소나타 센슈스만의 디자인이 강하게 드러나는데요. 무엇보다 이 커다란 그릴, 그리고 그릴의 무늬도, 문양도 독특하죠. 또 범퍼 하단에 덧댄 이런 플라스틱 장식들 역시 소나타 센슈스만의 그런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바퀴 앞에 이런 에어 벤트도 뚫어놔서 이것 역시 소나타 센슈스에만 들어가는 장식이고요. 그릴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좀 보석에서 영감을 받아서 보석처럼 만들려고 했다는데 강렬하면서도 화려한 느낌이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오늘 시승차 같은 경우는 색깔도 이렇게 좀 빨간색이어서 그런 강렬함이, 화려함이 좀 더 도드라지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사이드미러 캡도 역시 검정색으로 이렇게 더해서 대부분의 자동차 브랜드들이 이런 스포티한 별도의 트림을 내놓을 적에 하는 디자인 공식들을 이 소나타 센슈스 역시 그대로 따른 모습입니다. 옆에서 볼 경우에는 커다란 차이는 없어요. 지금 휠 타이어도 그대로 하이브리드라든지 아니면 소나타 2.0 스마트 스트림 역시 모두 피렐리 피제로 타이어가 들어갔고, 사이즈도 지금 이 차는 가장 상위 트림인 인스퍼레이션인데 235, 450R, 18의 휠 타이어가 들어갔습니다. 앞뒤 모두 공통이고요. 브레이크 시스템도 터보라고 해서 강화되거나 변경된 건 없어요. 뒤에서 볼 경우에도 약간의 디자인적인 차이가 있는데, 일단 머플러가 싱글 머플러긴 한데 이렇게 두 개로 나눠 놨죠. 그리고 귀여운 흉내만 낸 디퓨저도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검정색 파츠들을 앞뒤로 지금 썼잖아요. 이런 것도 차의 스포티한 데에 살짝 맛만 내려는 그런 움직임인 것 같아요. 그 외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저 위에 테일램프 위에 핀도 그대로, 요 돌기 있잖아요, 요것도 그대로 튀어나왔고. 네, 소나타 센슈스 인테리어를 좀 살펴볼게요. 인테리어도 달라진 거 없습니다. 바깥에서는 그래도 소나타 센슈스만의 디자인 요소들이 좀 눈에 띄었죠. 하지만 인테리어는 기존에 봤었던 소나타 모델들과 똑같아요. 그냥 소나타 2.0 스마트 스트림과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티어링 휠도 똑같이 포스포크 방식의 스티어링 휠이 들어갔고요. 계기판도 풀 디지털 방식. 얘는 그 5가지 트림 중에 가장 상위 트림인 인스퍼레이션에다가 모든 편의사양, 지금 옵션은 다 집어넣은 완전 풀옵션 사양입니다. 계기판에서 보여주는 정보도 일목요연하고요.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스포크에 있는 버튼으로 조작을 하죠. 여기는 그리고 반자율 주행 기능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크루즈 컨트롤 누르고 요 오토파일럿 활성화해서 그렇게 기능을 켜고 끌 수 있죠. 그리고 이걸 누르면은, 눌러서 보여드릴게요, 변하는 거를. 네, 여기서도 이렇게 화면이 여러 가지로 콘텐츠를 구성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건 반자율 주행 기능, 차간 거리를 유지하는 거고, 그리고 이 기능이 가운데로 가게 되면 오른쪽으로 방금 보여드렸었던 정보가 저 엔진 회전계 가운데로 옮기죠. 이건 콤파스, 타이어 공기압. 네, 그리고 왼쪽에서는 인포테인먼트 관련 기능과 전화 기능이 있고요. 또 이거는 카카오 아이죠. 이건 참 쓸모있는, 제가 매번 요즘 현대차 탈 때마다 짚어드리는 부분인데, 누르면 바로 네, 말씀하세요. 이 근처 맛집 찾아줘. 15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몇 번째 종료. 음성인식을 종료합니다. 반응도 빠르고 중간에 말 끊고 내가 얘기를 또 해도 바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이 화면 넘기는 센터 디스플레이도 뭐 나무랄 데 없고요. 빌트인 캠도 그대로 들어갔고, 빌트인 캠은 여러 번 보여드렸었는데 저장된 영상 파일이 없다네요. 지금 빌트인 캠으로 찍은 파일들은 글로브 박스 안에 있는, 보이시죠? 빌트인 캠 아이콘도 있고 여기를 이용해서 백업합니다. 글로브 박스는 별도의 마감은 없어요. 그리고 할로겐 램프가 쓰였네요. 그리고 여기 있는 버튼으로 빌트인 캠은 누르면 임의로 녹화가 됩니다. 네, 깜빡거리죠? 그러면서 녹화가 되는 겁니다. 임의로 녹화를 하는 거죠. 이건 리어 선쉐이드입니다. 약간 모터 소리는 나지만 훌륭하죠. 그리고 2열 옆에는 수동식 선쉐이드가 있습니다. 중단에 보시면 온도 조절 장치가 있고요. 돌리면 온도가 이렇게 뜨고요. 가운데 뜨고, 오토를 누르는 거는 이제, 오토는 오토인데 이걸 강하게 빨리 20.5도로 맞출지, 아니면 좀 완만하게, 아니면 좀 약하게 맞출지를 설정하는 거죠. 그리고 통풍과 열선 모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위로 올리면 열선이 켜지고, 내리면 통풍이 켜지고,
두 개가 동시에 켜지진 않는, 여기에는 이제 열선 스티어링 휠 버튼이 이쪽에 있습니다. 밑에 하단에는 12V C가 잭, 그리고 USB 단자, 또 충전 케이블 포트, 그리고 무선 충전 패드도 있어서 핸드폰을 여기다 놓으면은 요게 불이 들어오죠. 충전을 안 할 적엔 아예 그냥 뻥 뚫린 공간으로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버튼식 기어 노브가 있습니다. PRND가 이렇게 있고, 파킹 버튼은 이렇게 좀 달리 해놨고, 소나타 탈 때마다 매번 말씀드리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하이그로시 패널을 통으로 쓴 것도 아쉽긴 해요. 먼지가 묻는 거라든지 이런 자국들이 많이 남습니다. 쉽게 눈에 띄고요. 이쪽에는 이제 파킹 어시스턴트 활성화 비활성화, 그리고 요거는 후방 카메라인데 후방 카메라 뷰 되게 좋습니다. 보여드리자면 이건 후방이고요, 얘는 하프 탑 뷰죠. 여기 그리고 어라운드 뷰 카메라도 나오고요, 가이드라인도 이렇게 잘 표시가 됩니다. 화질은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이건 양옆에, 그래서 뭐 사각지대, 지금 벌이 날아드는 것까지 잘 보이네요. 그리고 카메라 나온 김에 말씀드리자면 얘는 방향지시등 켜면 이렇게 왼쪽을 보여주기도 하고 오른쪽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계기판 보여드리는 김에 또 하나 보여드리자면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 게임 같은 계기판, 아주 소나타의 어떤 좀 상징이 돼버렸죠. 커스텀, 스포트, 콤포트, 에코, 스마트. 멋지죠? 게임 같고. 이거 보다 보니까 다른 차에서 바뀌는 게 좀 시시해지는 때가 있더라고요. 이쪽은 컵홀더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핸드폰 거치대가 있고, 컵홀더는 별도의 지지대도 갖추고 있어요. 오토홀드도 지원하고, 이 버튼은 처음 보는 버튼이에요. 그리고 이쪽 센터 콘솔 열어보면은 바닥만 부직포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쪽엔 마감은 안 돼 있고, 그래도 공간이 괜찮아요. 앞에도, 그리고 또 여기도 공간이 있고요. 또 이것도 훌륭한 기능이죠. 소나타에서 누르고 있으면 레스트라고 조수석에 앉은 사람이 한 번에 편히 쉴 수 있는 자세로 바뀝니다. 옆에 뭐 집사람이 앉거나 이럴 경우에 졸고 있으면은 편히 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천장 라이닝 좀 보여드릴게요. 루프 라이닝 보면은 일반 직물은 아닙니다. 이것도 좀 호평받았던 부분이죠. 약간 직물이긴 직물인데 좀 짜임이 좀 다른 소재를 써가지고 고급감을 높이는 데 일조하는 요소예요.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도 적용이 됐습니다. 네, 소나타 하이브리드 때는 이 무선 주차 출차 기능이 빠졌었죠. 근데 이번에 소나타 센슈스에서는 다시 들어갔네요. 그리고 또 이 버튼이 전엔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소나타 2.0 스마트 스트림 때도 그렇고. 근데 얘를 누르면 이제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에서도 사람이 밖으로 나가서도 이 리모컨 키로 차를 옮길 수가 있습니다. 앞뒤로 옮길 수가 있어요. K5 1.6 터보입니다. 3세대로 거듭난 K5죠. 타이거 노우즈가 더욱더 진화를 했습니다. 1.6 터보 모델은 소나타 센슈스와 마찬가지로 K5의 4가지 엔진 트림 중에 퍼포먼스를 담당하고 있는 차입니다. 이런 바디 파츠적인 부분에서 스포티한 요소들을 갖췄는데, 앞에 범퍼에는 심지어 뭐 카나드 같은 요소까지 갖추고 있고요. 또 이런 눈매, 물론 헤드램프나 테일램프는 모든 트림에 상관없이 똑같은데 공격적인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형은 전세대에 비해서 길이는 50mm가 길어졌고요. 또 폭은 25mm가 넓어졌고 전고는 20mm 낮아졌습니다. 심지어 K7보다 5mm 짧을 뿐인 2850mm 휠베이스를 갖고 있어요. 소나타는 참고로 2840mm로 K5보다 짧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고 있는 휠 타이어는 소나타와 마찬가지로 피렐리 P0 타이어를 신고 있고요. 얘는 시그니처 트림인데 사이즈는 235, 455R 18이고 이건 옵션으로 245에 19인치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갖고 있는 휠 디자인과 외장 색깔은 이렇게 됩니다. 소나타보다는 좀 색깔 선택폭이 적죠. 근데 확실히 좀 갖고 있는 생김새 자체가 스포티하고 젊다 보니까 굳이 색깔을 뭐 금색 아니면 빨강색 이렇게 드러내지 않더라도 눈엔 확 들어오네요. 뒤에서 볼 경우에는 더욱더 좀 스포티한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 디퓨저 같은 요소까지도 갖고 있고, 또 이런 주간주행 등이 K7과 마찬가지로 잘 이어집니다. 기아에서는 이걸 심장 박동을 그 펄스를 뭐 형상화했다고는 하는데 갖다 붙인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서 볼 경우에도 트렁크 해치도 이렇게 좀 뒤로 쭉 빠져가지고 약간 일체형 리오 스포일러 같은 느낌을 줍니다. 아까 그리고 출시 현장에 전시되어 있었던 K5가 있었는데 좀 찍은 게 있었거든요. 지금 보여드리지 못한 부분은 아까 그 부분으로 좀 더 보여드릴게요.
앞뒤 오버행이 상당히 짧아졌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것 때문에 좀 더 소나타보다 어떤 공격적인 자세를 갖게 됐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보여드릴 라인은 이 루프 라인, 루프에서 트렁크로 이어지는 라인이 완만하게 떨어지면서 확실히 좀 쿠페스러운, 더욱더 좀 쿠페스러워졌죠. 그래서 롱노즈 숏데크 디자인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쪽 트렁크 쪽에서 보면은 더욱더 이 차의 어떤 그런 글로시하고 그런 볼륨 있는 게 잘 드러나는데, 이 테일램프도 그렇고요. 또 이쪽에 뒤쪽 리어 글라스를 감싼 이런 크롬 장식이 아예 삥 둘렀어요. 화려해졌습니다. 머플러는 지금 2개가 들어갔는데 저건 장식입니다. 가짜고 밑에 따로 뚫려 있어요. 라인이 얘는 그렇게 직선을 쭉쭉 긋진 않았어요. 이쪽에서 빛을 받는 라인을 보시면 좀 잘 보일 텐데, 사이드미러 밑으로 들어간 라인이 이렇게 2가닥이 있습니다. 도어 핸들을 지나는 라인과 그 아래 라인이 콕 집은 것처럼 쭉쭉 뻗은 건 아니라서 밑에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파놨네요. 그래서 이쪽에는 보시면 빛 반사 때문에 좀 더 잘 보일 텐데 밑에를 살짝 후벼 파놨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적에는 옆에 라인이 많이 들어가진 않았고, 대신 이쪽 앞에 라인을 보면은 정면에서 볼 경우에는 특히나 이 기아 엠블럼 양옆으로 라인이 하나 둘 셋 4개가 들어갔잖아요. 지금 보시면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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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랑, 그래서 이게 좀 차가 앞으로 좀 모아지는 그런 쐐기형 디자인을 강조하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 라디에이터 그릴도 보시면은 이렇게 좀 뽕뽕뽕뽕 이 새로운 모양이죠. 그리고 헤드램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번에 모하비 같은 경우는 타이거 노우즈가 타이거 페이스로 진화를 했다고 한다면, K5 같은 경우는 타이거 노우즈에 아직 머물긴 해요. 그래서 이 테일 램프하고 라디에이터 그릴이 만나서 보여주는 그런 디자인이 좀 더 발전한 기아 자동차의 타이거 노우즈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K5, K7, K9 그리고 K3까지, K3는 아직 풀 체인지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디자인이 잘 느껴지지는 않는데, 이제 K5, 7, 9는 한 자리에 놓고 보면은 상당히 좀 새로운 기아의 디자인 언어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K5 하이브리드는 소나타 하이브리드와 마찬가지로 솔라 루프를 적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옵션으로. 지금은 얘는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가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 솔라 루프를 선택할 경우에 1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조량 기준으로 할 경우에 1200km를 태양에너지의 힘으로 달릴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네요. K5 인테리어를 보여드릴게요. 인테리어는 개선이 많이 됐네요. 소재적인 개선도 그렇고, 무엇보다 짜임새가 좋아져 가지고 빈 공간이 거의 안 느껴질 정도로 전작과는 달라졌습니다. 이 스티어링 휠도 D컷이 들어갔고, 만져보면은 소재도 상당히 그 부드러운 나파 가죽처럼 부드러운 소재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스포크 형태도 달라졌죠. 기존과 달리 이 스포크가 더 두꺼워졌네요. 세 방향 모두. 여기는 우레탄 커버로 그대로 썼고요. 왼쪽의 버튼은 뭐 전화 끊는 버튼이라든지 아니면 카카오 아이 버튼 누르면, 네, 말씀하세요. 창문 모두 내려줘. 전체 창문을 엽니다. 이것도 신기술이죠. 모든 창문을 내렸어요. 지금 한번 닫아보라고도 해볼게요. 네, 말씀하세요. 모든 창문 올려줘. 전체 창문을 닫습니다. 반응 속도는 좀 느린데 그래도 음성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뭐 방구 꼈을 경우에, 뭐 방구 꼈을 땐 근데 티 안 나게 창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럴 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마진이 없게끔 이 버튼도 참 이렇게 모아놨잖아요. 이것도 재밌습니다. 이렇게 보통은 여기를 꽉 채웠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이쪽에 다 모아둬서 헤드램프 조사각도, 또 계기판 밝기, 이건 레인 키핑 어시스트 비활성화 활성화, 트랙션 컨트롤 비활성화 활성화, 트렁크 버튼이 여기 큼직하게 있네요. 재밌네요. 그리고 눌리는 게 좀 깊지가 않아요. 계기판은 풀 디지털 방식의 클러스터가 들어갔죠. 뭐 이 센터페시아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 얘는 이제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바꿔보면 지금은 노멀, 그리고 스포트, 커스텀, 콤포트, 에코, 스마트 이렇게 달라지죠. 그리고 이걸 아예 안 바뀌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테마가 2가지여 가지고 계기판을 설정할 수가 있더라고요. 자, 센터 디스플레이를 좀 보여드리자면
메뉴도 이 UI도 많이 바뀌었어요. 새로 적용된 UI가 적용이 됐고 보라색 컬러 위주로 들어갔죠. 이제 후방 카메라를 보여드리겠는데 후방 카메라 화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각도도 이건 후방은 이 줌도 되죠. 이건 가이드라인 표시는 가운데로만 되고 이건 양쪽 측면. 화질도 괜찮고 다양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공조장치도 모두 터치로 바뀌었어요. 터치로 바뀌었고 정전식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운전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있습니다. 다이얼식 기어 노브인데 이 돌아가는 느낌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중간에 약간 좀 더 걸린다거나 그러면 좋겠는데 돌아가는 폭도 좁고 중간에 턱턱턱 걸리는 느낌이 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D로 가거나 한 번에 뭐 R로 가거나 할 경우에 살짝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 또 이쪽에 이제 열선이라든지 통풍 장치도 통풍 시트나 열선 시트는 여기서 작동을 하고요. 스티어링 휠 열선도 여기 있고요. 여기 이제 그리고 드라이브 셀렉터 밑에는 핸드폰 충전, 무선 충전 패드가 있는데 넣으면 충전이 되는 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얘를 그냥 잡아 빼버리면 그냥 둬도 충전은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 홈이 있으니까 좀 더 정확하게 흔들리지 않겠죠. 아, 이건 흔들리지 않게 쓸 수 있는 용도겠네요. 그래서 이 거치대를 넣으면 흔들리는 폭이 없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빼가지고 더 넓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핸드폰 무선 충전 거치대로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쪽은 수납함인데 별도의 램프는 없고 그냥 깊게 뚫려 있습니다. 이쪽엔 그리고 레스트 기능도 들어있죠. 네, K5 신형의 도어입니다. 도어 보시면은 포켓이 좀 작네요. 이 공간이 그렇게 넓진 않아요. 지금 손바닥 넣으면은 거의 손바닥 2개 정도 들어갈 폭밖에 나오진 않습니다. 이런 마감을 보면 여긴 지금 이제 도어 패널이거든요. 도어 패널인데 이런 스피커의 문이라든지 아니면은 요 깎아놓은 것들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개선이 됐군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기도 지금 가짜 퀼팅은 아니라 진짜로 퀼팅을 넣고 가죽이고 그래서 우레탄, 나무 그리고 얘는 이제 요런 트림 그리고 또 가죽 이 밑에는 그냥 플라스틱 전형적으로 뭐 눈이 닿는 윗부분은 좀 좋은 소재 그리고 눈이 닿지 않는 아랫부분은 좀 싼 소재를 썼는데 그럼에도 이 색깔 톤이라든지 이런 걸 상당히 잘 맞췄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보시면 이런 패킹 있잖아요. 패킹도 지금 상당히 거의 끝까지 잘 신경을 썼고 이것 때문에 어떤 실내 좀 후참에 신경을 쓴 것 같고요. 이것도 이제 바뀌었네요. 별 볼트입니다. 별 렌치가 있어야 이제 풀 수 있는 걸로 바뀌었어요. 이거 처음 보네요.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면 이쪽에 보이시나요? 안 보이는군요. 네. 그리고 이 센터 디스플레이 하단에 이제 수납 공간이 있는데 열어보면 12V C가 찍하고 USB 포트 그리고 충전 단자, 충전을 위한 포트가 있습니다. 네. 이번 USB는 제공 누르면 됩니다. 한 가지 갑니다. 그리고 이 선루프 버튼인데 이게 이제 터치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끌 수도 있고 아우디처럼 이렇게 빛 조절할 수 있진 않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DVRS는 빌트인 캠이죠. 누르면 불이 깜빡깜빡거리죠. 지금 녹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앞에가 30초간 그런 기능이 있고 SOS 기능도 갖췄고요. 아이고 종료 그리고 우보 기능도 여기 버튼이 따로 빠져 있어서 목적지를 말씀하세요. 유보를 눌러도 지금 되는군요. 대전역 검색된 결과가 없습니다. 다른 목적지를 유보는 눌러도 되는군요. 대전역이 검색이 됐네요. 유보는 왜 눌러? 검색된 결과가 없습니다. 이것도 바뀌었죠. 이게 이제 메뉴들을 끈 화면인데 꺼도 요 오른쪽에 살짝 나타나요. 그 홈화면 제일 메인 화면인데 보시면은 저희가
어슴푸레하게 이 안쪽으로 내비게이션이 보여요. 지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 우리 가는 경로 그리고 안내, 음성 안내를 계속 해주고 있어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차량에 들어가면은 네,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 운전자 보조도 지금 이제 다 들어갔죠. 이렇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주행고지 경고 시점. 그리고 빌트인 캠 여기에 들어가 보면 좀 전에 찍었던, 눌러보면 이게 지금 제가 좀 전에 찍었던 거거든요. 보시죠. 누가 V를 하고 지나갑니다. 네. 죄송해요. 방귀 꼈더니 냄새가 너무 나네. 오. 이럴 때 해야 되는데. 카카오 와인. 창문 다 내려. 드라이브 모드 보시면 이 안에 커스텀 모드가 있습니다. 커스텀 모드는 파워트레인과 스티어링 두 개 중에서 조절이 가능하고요. 파워트레인은 에코, 컴포트, 컴포트, 스포트 세 개 중에서 선택을 하고, 스티어링은 컴포트와 스포트 중에서 원하는 대로 그냥 맞춰가지고 조합을 해주시고 쓰시면 됩니다. 공조장치 관련해서도 외부 공기 차단을 어떻게 할 거냐, 워시액 연동, 외부 공기 유입 방지. 이게 워시액 연동이 있네요. 보통 요즘에 이 워시액을 분사해서 창문을 닦고 나면 그 워시액에 알코올 냄새 있잖아요. 그게 실내로 들어와가지고 좀 불쾌한데, 그거를 지금 막는 디테일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네요. 원터치 방향 지시 등도 이렇게 눌러보시면 3회, 5회, 7회까지 있어요. 한번 이렇게 좀 살짝 터치했을 때, 이건 또 처음 보네. 그러게 7회 깜빡임까지도 있는 건 또 처음 봅니다. 네, 색상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넷, 여섯, 여덟. 8가지 색상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네요.